우연히 이제 이 학습 지원 멘토링 사업 아이디어 회의, 브레인스토밍 회의할 때 제가 초대가 돼서 참석했다가 이런저런 말씀 나누셨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려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얘기가 이렇게 흘러갔어요. 당일 회의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 수업을 다시 제공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데 제가 선생님 혹시 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코로나 때 저희가 온라인 수업이 없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이스쿨에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있는 수업을 급하게 열었어요. 그거를 원래 공개하지 않는 수업인데 일선 학교에 다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통해서 들어가시면 그 수업을 다 볼 수 있었는데 제가 거기 체육개발회고 제가 텔레비에 나왔었거든요. 그거. 근데 거기에 있는 수업들이 전 교과 대단히 양질의 수업들입니다. 모든 교과목이 다 있어요. 거기. 그 학생 선수들이 지금 이스쿨 하고 있는 과목들이 다 그 과목입니다. 그거 말고도 EBS에 들어가면 또 강의들 무료로 공개되는 거 많죠. 사설 인강들 돈 더 주면 한 10만 원만 주면 일타 강사 수업들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학생 선수 대상이라고 해서 그거보다 더 괜찮은 보충 수업이 개발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여기서 꾹툭 올라오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회의를 끝내고 저녁 식사나 하고 가려고 했다가 그거 말고 좀 다른 거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은 그걸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사업에 갑자기 중심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학생 선수들 중에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야구부가 63명이 있거든요. 근데 야구가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졸업할 때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하면 사실 야구 선수로서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대학을 진학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오는 순간 사실은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합에 출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선수들한테. 근데 저희 63명이어서 너무 많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가 1학년 학부모들만 따로 모아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의 그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다른 학교 가셔라. 여기 시합 못 뛴다. 그래도 잘 안 갑니다. 저희가 서울 안에 있고 바로 학교 앞에 그 정식 인조잔디 구장을 가지고 있는 학교여서 시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잘 안 갑니다. 그 안 가는 학생들이 고3까지 밀려 올라오면 누구는 시합을 안 뛰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합을 균등하게 나가서 나누니까 저희 학교가 입상이 안 돼요. 입상이 안 되면 또 다 입시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1학년 학부모님들한테 가셔라 다른 학교 제가 얼마든지 전학 지금 추천해드리고 좋은 학교 지금 막 갔다가 학부모 밴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비 안 받는 학교, 뭐 선수 부족한 학교, 감독님 좋은 학교, 공부하는 학생 선수 키우는 학교, 공부 안 시키는 학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고3 때 기회가 별로 없어도 우리 학교에서 야구하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야구도 분명히 잘 못 시킬 건 확실한데 그러면 공부도 못 시키는 건 좀 너무하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7시부터 1시간씩 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뭐 국영수 가르칠 수 있습니다만 저는 해당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수업을 좀 효과적으로 듣고 그 이후엔 10시까지 운동하니까 사실 이 학생들이 별로 공부할 시간은 없어 보인다. 그러면 공부를 좀 하고 싶게 만들어주자. 그리고 공부할 때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그 방법론을 좀 강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보자 해서 이 앞에 10차시가 개발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프로그램은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하는 거를 뭐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제가 그때 마침 듣고 있던 연수가 별별 학습 코칭이라는 학습 코칭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되게 재밌으신 분들인데요. 교사들이 모여서 협동학습 연구회를 만들어서 공부하다가 별별 학습 코칭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분들이 법인을 세워서 학교 그만두고 나와서 지금 사업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안정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그거를 학생 선수들 활용할 수 있게 저희 동료 교사들 몇 분 와 계신데
함께 좀 활동지를 변형해서 저작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학생 선수들이 쓰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심도 있게 개발을 하고 싶었으나 뭐 늘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급하게 짧은 시간에 또 선생님들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개발이 됐습니다. 네, 한 걸음을 뛰는데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들이 가면서 또 선생님들께서 피드백 주시면 함께 참여하시면 더 좋겠고, 그리고 또 피드백만 주셔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거를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덜 졸리게 얘기하죠. 제 뒤에는 이제 저희가 학습 지원 멘토링 매뉴얼하고 활동지는 6분의 선생님이 저하고 함께 개발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의 원동훈 선생님께서 아마 쭉 다 한번 개략적으로 짚어 주실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걸 좋아해서 여기서 운을 또 떼면 길어질까봐 하고 제가 이따 다시 나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원동훈 선생님께서 이 교환하고 매뉴얼에 관한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 선수 지원 멘토링 학습 방법 코칭에 대해 발표를 맡은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 교사 원동훈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보다 학생 선수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 그리고 학습 방법에 대한 지식도 더욱 많으신 여기에 계신 분들 앞에서 학생 선수 학습 방법 코칭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매우 부끄럽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그렇지만 교재 제작을 위해 저희 집필해 주신 선생님들과 또 TF팀 구성원 모두가 보다 효과적이고 학생 선수에게 적합한 학습 방법 코칭을 위해 많은 고민과 공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우리 대한민국 학생 선수들이 성장과 삶의 변화를 통해 훌륭한 스포츠 선수 그리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였습니다. 조금이나마 우리 학생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학습 방법 코칭에 대한 교재들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작업을 하면서 참고를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학생 선수에게 초점을 두고 제작된 학습 코칭 교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 교재 있죠. 오늘 요 받으신 요 2권, 네, 책 팔로 나온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네, 요 2권. 네. 이 교재는 학생 선수의 흥미와 수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학생 선수들이 흥미를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내용과 활동을 구성하려고 노력하였고요. 학생 선수 학습 지원 멘토링 교재는 매뉴얼 및 교환, 요 작은 책 있죠? 매뉴얼 및 교환과 큰 책, 활동지 이렇게 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젠터가 있었군요. 네, 이렇게 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매뉴얼 및 교환의 목차를 보시면 1차 시 공부 철학부터 10차 시 시간 전략까지 총 10단원, 10차 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지 또한 매뉴얼 및 교환의 단원과 똑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제가 10차 시에 담긴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현장에서 학습 코칭을 실시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저희 교재 학습 선수 학습 멘토링 교재를 보시고 그 멘토링 전에 조금만 좀 연구와 준비를 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이번 시간에는 이 교재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개략적인 소개 정도만 하고자 합니다. 먼저 매뉴얼 및 교환 요 작은 책 있죠. 이거는 보통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게 될 책인데요. 이 매뉴얼 및 교환은 크게 이 영역 개요 부분과 교수 학습 과정안 이렇게 2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영역 개요 부분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먼저 1차 시에 대한 영역 개요인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역 개요 부분에는 영역 뭐 설계 의도, 그다음에 해당 단원의 이론적 내용, 해당 차시의 활동 설명과 수업 활용 방안, 네, 요런, 그리고 해당 단원의 핵심 질문, 전체적인 수업 구성의 흐름, 네, 요런 것들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내용에 대한 뭐 연구 및 통계 자료들을 자료실이라는 형태로 구성하여 설명에 활용하실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다른 차시 또한 앞에 1차 시와 거의 동일한 구조로 이렇게 설명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네, 설명 마지막 10차 시까지 거의 동일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금방 익숙해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영역 개요 다음으로는 매뉴얼 및 교환 두 번째 파트인 교수 학습 과정안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학교에서 또 수업하실 때 이런 교수 학습 과정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생님들이 평소에 보시고 사용하시는 교수 학습 지도안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안의 흐름대로 수업을 진행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색깔 좀 진하게 칠해져 있으면서 뭐 활동지 1, 자료실 1, 뭐 이런 식으로 기재해 두어서 설명의 활동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자료 활용 및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차시의 교수학습 과정안 파트를 보시면 거의 동일한 구조로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지고 계신 교재 중에 아까 큰 초록색 큰 책 있죠? 네, 더 큰 거. 자, 이거는 학생들이 학습 방법에 대해 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한 여러 활동지들이 묶여져 있는 책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학생 선수가 흥미를 느낄 수 있고 학생 선수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디자인 참 예쁘죠? 색도 예쁘게 잘 되어 있고 그림들도 또 학생 선수들이 흥미 있게 좀 하게 잘 만들어 디자인팀에서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소재들로 활동지를 또 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이런 종류의 활동지는 오려서 뭐 이쪽에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 사용하실 때 팁은 뭐 책을 그냥 바로 오려도 되지만 지도하시는 선생님께서 저 자체를 복사하셔서 학생들 나누어 주시면 훨씬 활동이 좀 편안해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각 차시별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는요, 공부가 무엇이며 또 학생 선수에게 공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왜 필요한지 생각하기에는 공부 철학이라는 차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런 수업 흐름, 뭐 동기 유발부터 해서 설명하기, 활동하기 등 이런 일련의 구성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런 수업에 대한 개략적인 흐름 같은 거, 이런 내용들 모두가 교재의 영역 개요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 잘하는 스포츠 스타 이야기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활동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지도하시는 학생 선수의 종목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면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이외에도 앞으로 소개해 드릴 차시에 여러 스포츠 종목이 예시로 나오는데요. 그 종목을 지도하시는 학생 선수의 종목에 맞게 변형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활동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도 있고요. 또 이렇게 설명하는 단계에서는 아까 매뉴얼 및 교안에 있던 그 영역 개요 파트에 있는 설명을 활용하셔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차시에는 여러 활동을 통해 해당 차시의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부 철학 단원에서는 어떠한 활동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활동은요, 활동지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전략 수행하기라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활동지를 나누어 주고, 지금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지만,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하프타임이 끝나고, 라커룸에서
감독이 스피치하는 내용들을 좀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영어로 작성해 제시하였습니다. 자, 이것들을 학생들한테 처음 제시를 해주고 본인이 지금 결승전 상황에 있다. 지금 하프타임 라커룸에 있는데 감독이 이렇게 지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선수는 어떻게 후반전에 임하실 건지. 근데 보통 뭐 이 영어를 보고 활동 잘 수행하는 학생도 있는 반면에 또는 어렵게 느끼고 또 그렇지 못한 학생 선수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활동 도움지를 제시하고요. 활동 도움지에는 영어 밑에 저희 영어 막 참고서 말하듯이 한글로 다 풀이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만 조합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학생들은 앞에 이 영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학생 선수 외국어 학습도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싶어서 이 학습을 제시를 했고요. 자, 다음 또 활동으로는 코치가 되어 선수 지도하기 뭐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요. 코치가 됐는데 학생들이 뭐 공이 휘는 원리를 물어봤어요. 이 마그누스 효과, 선생님 다 아시는 마그누스 효과에 대해서 학생이 설명할 수 있게 이런 활동 도움지를 제공을 하고요. 또 다른 종류의 활동을 보시면 저희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 보면 영양소별 에너지 열량에 대한 또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것들을 또 활동 도움지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내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또 학교 교과 공부가 나 운동 학생 선수로서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포함하여 제시해 놓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차시는 또 학습 유형입니다. 학습 유형은 학생 선수의 학습 유형을 알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학습 코칭에 임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학습 코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 흐름은 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흘러가게 되고요. 뭐 이 단원도 여러 활동을 통해서 뭐 이런 뭐 MBTI 공유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통해 학생 선수의 학습 유형을 알고 학습 유형에 따른 학습 전략을 수립하는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 부분에서는 여러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성격 특성이 스포츠 경기력 및 학습 유형과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시해 드렸고요. 또한 학습 유형 검사를 위한 도형 심리학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도형 심리학과 학습 유형별 특징, 학습 유형별 학생의 이해와 학습 전략에 대한 설명도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런 검사로 학생의 학습 유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형 심리학뿐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격 검사, 유형 검사들도 이런 QR코드에 들어가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들도 제시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활동에 들어가시면 도형 심리학 검사를 통해 학습 유형을 알아보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해봤는데 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사 하면은 뭐 막 하시면 밑에 뭐 무슨 형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그거에 대한 결과 분석지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학습 전략까지 작성해 보는 활동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1, 2차시만 보고 구성 및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셨는데 앞으로 나올 뭐 3차시부터 10차시까지 모든 단원의 차시도 각 차시별 목표에 맞는 활동을 선생님께서 학생 선수와 진행하면서 학습 목표 달성하는 형식으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제 3차시부터는 조금 더 학습 그 방법론에 대한 그 학습 스킬에 대해서 다뤄놓은 단원들입니다. 그리고 3차시는 공부 동기인데요. 학습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공부에 대한 흥미가 낮은 학생 선수들에게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 목표와 동기를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자신을 일으키는 힘을 그릿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릿은 성장 마인드셋을 통해 키울 수가 있고요. 있는 자신이 가진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학생 선수들이 공부에 대한 힘, 이 그릿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의 의미를 파악하고 공부가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성장 과정에서 공부가 미칠 영향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요, 현재 학생 선수들이 갖고 있는 공부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고 공부 동기를 세우며 학습을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구성하였습니다. 네.
학습 내용은 학생 선수의 공부 목표와 동기 수립이고요. 학습 활동은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공부에 대한 뭐 생각 표현, 걸림돌, 디딤돌 표현, 공부 계획서 작성 선언 이렇게 세 가지 이고요. 학습 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학생 선수들에게 핵심 질문을 발문하고 자신이 현재 느끼는 공부에 대한 의지와 욕구를 성찰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수업 흐름이 진행이 되고요. 수업 적용 시 공부에 대한 마음을 탐색하여 학생 선수들이 공부 의지를 갖는 내재적 동기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고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형성하면 공부를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것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활동으로는 잠시만요. 네, 이런 마음 엑스레이 활동이라는 건데요. 마음 엑스레이 활동을 통해서 공부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표현해서 자율성을 높이고 내 안의 디딤돌 찾기를 통해 필요한 공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바람직한 방향, 유능감을 살펴보도록 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마음 엑스레이 활동이고요. 이건 내 안의 디딤돌 찾기. 네, 그리고 요거는 공부 계획서 선언 활동.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성도 찾을 수 있고요. 그냥 모든 활동,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응원과 지지를 얻고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 의식도 나누게 되고요. 또 학생 선수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질 때 자신의 선택과 의지를 믿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활동들의 지도 방법은 매뉴얼 교재 안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충분히 매뉴얼을 보시면 학생들과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4차 시는 읽기 전략입니다. 네. 그 학생 선수들에게 효과적인 읽기 전략을 제공해서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과 학습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경험과 훈련이 부족한 학생 선수들에게 읽기의 중요성을 전달해야 하고요. 읽기 지도를 통해 학생 선수들에게 생산적인 활동과 좋은 습관을 강조하고 타인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요.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단어와 가치를 깨닫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요, 학생 선수들이 학습 관리를 해 나가야 하는 환경에서 당혹감과 상실감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고 읽는 방법을 익히기 위한 읽기 전략 수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수업은요, 읽기 영역의 성취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SQ4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기억하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하였고요. 보시는 훑어보기, 질문하기, 자세히 읽기, 그 다음에 외우기, 다시 보기, 연결하기, 이런 단계별 과정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훑어보기와 질문하기를 통해서 읽기 전에 키워드를 살펴보고 질문에 대해 필요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집중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고요. 자세히 읽기를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목적 있는 글 읽기를 연습을 통해 구조화된 정보를 유의미한 내용으로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한 내용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새로운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받아들이는 메타 인지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으로 SQ4R 읽기 전략을 학습에 적용한다면 읽기의 기쁨을 얻게 된 학생들이 학습 정보를 이해하고 식별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5차 시는 읽기 질문 전략입니다. 자, 읽기 질문 전략 활동지를 통해 선수가 주체가 되는 수업, 자신감을 부여하는 수업, 변화하는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학생 선수들은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토론을 진행하며 생각의 확장이 일어나 문제를 발견하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고요. 질문을 통해 사색하고 생각이 깊어지는 질문 인지를 파악하고 존중의식을 바탕으로 발표를 경청하는 수업 태도를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질문이 내가 하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 선수들에게 거부감, 두려움을 개선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기 질문 전략 활동지는요, 라파엘 교수의 QAR 질문법을 활용하여 진행되는데요. QAR 질문법은 제시문을 읽고 바로 거기에 질문, 생각하고 탐색하기 질문,
그다음에 저자와 나 사이의 질문,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 학습 과정을 거쳐서 자기 질문 생성 전략, 호기심 자극, 이해 향상, 이렇게 참여 동기 증진 등을 습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활동지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요? 라는 활동지를 통해 나를 소개하는 글을 작성하고 발표하고 질문하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학생 선수들이 보다 쉽게 읽기와 질문에 접근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질문 활동지 2개가 있는데요. 이건 앞서 소개된 아까 라파엘 교수의 QAR 4가지 유형의 질문법을 학습하는 활동지입니다. 네. 학생 선수들은 이런 제시문을 읽고 아래 질문하기와 답변하기를 작성해서 QAR 4가지 유형을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QAR 4가지 유형에 대한 질문하기와 답변하는 학습뿐 아니라 앞에 있는 활동지 3. 제시문을 통해 스포츠를 통해 일어난 사회 이슈에 대해서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제시문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또한 활동지 오른쪽에 있는 활동지 4. 학습을 통해 학생 선수 학습법 보장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학습에 대한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제시문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6차시는 기록 전략입니다. 네, 기록이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고 과정을 기록하는 도구이며 학생 선수들이 올바른 노트 필기 습관으로 하여금 학습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록 전략 활동지에서 사용될 노트법은요, 코넬 노트와 마인드맵 노트법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코넬 노트법은요, 학습 노트를 작성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필기 방법으로 제목, 핵심 단어, 학습 내용, 하단의 요약으로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맵 노트법은 아이디어 또는 학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정리하는 방법으로 주제와 밀접한 키워드를 계속 작성함으로써 키워드별 연관성을 파악하여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노트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활동 도움지는 학생 선수들이 이런 활동지를 작성하기 위해 보다 쉽게 이해하기 쉬운 예시로 작성해 놓았고요. 다음 활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학생 선수 본인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훈련 또는 전날에 이루어졌던 훈련에 대해서 훈련 일지를 작성해 보고 또 오른쪽에 있는 코넬 노트 양식에 맞춰서 알맞게 들어갈 내용을 작성해 보면서 올바른 코넬 노트 사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는 활동지입니다. 자, 이 활동지를 통해 선수들은 자신의 훈련 내용과 더불어 지도 내용을 복기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기록, 또 노트 필기의 필요성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마인드맵 노트법 활동지인데요. 자, 이 노트법, 그 마인드맵 노트법을 활용하여 훈련 일지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자, 학생 선수는 이 마인드맵 활동지를 작성하며 부정적인 내용은 빨강색, 그 다음에 긍정적인 내용은 파랑색, 이런 식으로 작성해 보면서 보다 쉽게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노트 필기법을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7차시와 8차시는 모두 기억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 전략 파트에서 교재 구성은 기억의 과정, 기억의 3단계, 3단계 모델 가방과 기억을 돕는 여러 가지 기억법, 기억의 4단계에 적합한 기억법을 적용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 선수들이 어떻게 많은 양의 정보를 뇌 속에 담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쉽고 재미있게 학습하며 기억하는 학습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학생 선수들에게 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은 사전적 의미로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서 간직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또 혹은 정보를 저장하여 인출해내는 정신 기능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기억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협업 능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 차시에서는요, 학생 선수들에게 기억에 대한 의미를 인지시키고 그로 인해 역량을 구비할 수 있도록 돕고요. 그래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구비하고 다가올 미래 사회에 준비된 체육 인재로 만들어가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지원 멘토링에 있어 이 기억 전략은요, 기억의 원리 및 과정, 이런 입력, 저장, 인출 이 3가지 과정과
그다음에 기억의 3단계 모델로 각 기억별 의미와 특징 그리고 망각에 대한 의미와 종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활동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왔는데 뭐 순간 기억력 테스트, 축구장에 가면 야구장에 가면 뭐가 있고 하는 뭐 이런 활동들, 이런 게임들을 통해 기억 전략에 대한 학생 선수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제시해 보았고요. 또 뭐 이러한 게임들을 통해 기억이 주의를 집중함에 따라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정보의 양의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기억을 돕는 여러 가지 기억법들입니다. 뭐 약어법, 범주화, 뭐 방법법, 뭐 이런 것들 저희들도 뭐 중고등학교 시절 또 대학교 때 공부하면서도 뭐 다 써봤던 방법들이 하나 정도는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기억법 중에 학생 선수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억법을 소개하고자 이렇게 구성을 하였고요. 이제 지금 보시면 뭐 약어법에 대한 활동, 무슨 뭐 범주와 뭐 분류에 대한 활동, 뭐 이러한 기억법들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공을 해서 다양한 기억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어떤 것이 뭐 자신에게 맞는 기억법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유도를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좀 더 심화하여 기억을 돕는 4가지 단계와 각 단계에 적합한 기억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학습 활동으로 제시한 것은 그 학생 선수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소재를 또 이렇게 공이 휘는 원리 아까도 한번 다루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 학생 선수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이렇게 활동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9차 시와 10차 시에는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수들에게 시간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또 나만의 시간 관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학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학습 활동을 하기 전에 나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게 되고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사용자의 의지와 기술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짐을 또 인지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가치는 개인의 관리 능력에 따라 달라지고 시간 사용의 결과는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시간을 여러 활동에 적절히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수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에 대한 성찰과 자아 개발보다는 체육 훈련에 투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자, 이때 학생 선수들은 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고요. 또 부모님과 또 가족들의 기대와 사회의 요구가 빠르게 변화되는 가운데 앞으로 진학, 취업에 대해 선택을 강요당하는 등 본인의 삶에 적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과 특성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일생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구체화할 시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시의 핵심 질문을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학생 선수는 시간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학생 선수는 시간 관리의 가치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학생 선수는 나에게 필요한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핵심 질문을 제시를 해봤고요. 이렇게 동기 유발부터 시간의 개념 및 특징을 알아보고 시간의 관리에 인식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간 관리 전략을 구성하고 시간 관리 방해 요소에 대해 탐색하고 마지막으로 소감 발표하는 이런 식으로 수업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활동들을 살펴보면 자신이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나에게 시간이란 이런 활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시간, 짜투리 시간, 그런 시간들의 소중함을 알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활동이 just one 10 minute 또는 just one 5 minute 이런 활동들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158만 원 시간을 돈에 비유한 158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의 방해 요소 이런 활동들을 제공해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차 시에는 시간 관리 두 번째 파트인데요. 시간 관리를 잘하는 학생은 학업 성취도가 높고 또 교사와 또 교우 관계가 좋으며 학생 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 이처럼 그래서 학생 선수의 시간 관리는 자기 효능감, 학업 성취, 경기 결과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 선수를 위한 시간 관리 전략을 주로 배울 수 있는 파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핵심 질문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 수업에서는 만다라트의 개념 이해, 그리고 뭐 학생 선수별 목표 설정, 우선순위에 따른 시간 계획 세우기, 좋은 습관 설정 및 자아 점검이 학습 활동으로 이렇게 제시되게 되겠습니다. 자, 학습 활동 살펴보시면 오타니 선수 좀 더 유명해진 만다라트 골 그래프 만들기, 그리고 뭐 큰 돌, 조약돌, 흙 담기, 그리고 뭐 중요 순위 매트릭스 활동이 이게 제공되고요. 각 활동을 통해 시간의 활용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계획 실천에 대한 점검을 해볼 수 있는 뭐 주간 계획 세우기, 뭐 피드백 활동 이런 것들, 그리고 루틴 메이킹 프로젝트 활동, 네, 이런 것들 통해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뭐 사소한 습관부터 실천해서 성공 경험을 늘려보도록 하는 활동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1차시부터 이렇게 10차시 또 그 전에 이렇게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셨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1차시부터 10차시까지 학생 선수들이 학습에 필요한 마인드, 그리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내용과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지도하시는 멘토 선생님들께서는 제시된 모든 활동을 뭐 매뉴얼대로 지도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지도하시는 학생 선수의 상태, 뭐 학습 수준에 따라서 뭐 활동의 개수나 난이도들을 조절하셔서 제시하셔도 되고요. 뭐 내용을 약간 수정하시는 식으로 구성하셔서 학생 선수의 상황에 따라 변형하셔서 뭐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의 상태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학생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아주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활동지가 조금 어려워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의견이 있어서 마침 저희 저자 중에 4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 해볼 수는 없고 한 꼭지씩 선생님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저희가 설명하고 참여하는 방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원동훈 선생님께서 활동지 큰 책입니다. 그 중심으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실 활동은요, 10페이지에 있는 요 활동을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처음에는 11페이지를 보지 않게 하고 먼저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은 선수 생활 은퇴 후 코치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상황에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요? 라는 활동에 대한 물음이 있었고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선수에게 야구의 변화구를 가르치고 있다. 선수가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어떻게 공이 저렇게 휘어 날아가는 거죠? 다른 방향으로도 휘어서 던질 수 있게 그 원리를 알려주세요. 자, 이때 코치로서 당신 어떻게 답해 줄 것인가? 이런 상황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럼 답변에 아래 보시면 공이 휘는 원리는 괄호 효과 때문이야. 뭐 이것만 보면은 당연히 학생 선수들이 모를 수 있죠. 네,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물리 1 과목에서 나오는 유체역학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11페이지 활동 도움지를 같이 보신다면 빈칸을 채워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제목 자체가 마그누스 효과, 이 마그누스 효과에 대한 설명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공이 휘는 원리는 결론부터 얘기하죠. 괄호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마그누스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공기 중에서 물체가 이동할 때 공기의 흐름이 늦은 쪽은 압력이 높아 낮아. 이 둘 중에 하나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공기의 흐름이 느린 쪽은 압력이 높아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 흐름이 빠른 쪽은 압력이 높아 낮아 중에 낮아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완전 모범 답안이 나와 있고 그대로 공 주변으로 낮다 높다 공기 흐름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선수는 이것들을 보면서 학생 선수는 이것들을 보면서 동그라미 치시면서 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은 어디로 휜다. 분명히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 활동 도움지를 보신다면 학생 선수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활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좀 못 알아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면 다른 선생님의 활동 하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 실천 1 활동지를 보시면은 드록바 일주일만이라도 전쟁을 멈춰달라라는 그런 제시문이 있는데요. 이 제시문은 드록바가 2006년 독일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획득했을 당시 이 나라의 드록바가 속해 있는 이 나라의 전쟁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그 모든 국민들이 전쟁을 잠시라도 멈추고 월드컵을 조금이라도 즐기고 서로 평화로운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록바가 이제 국민을 상대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이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질문은 유형 1에 바로 찾아볼 수 있는 질문을 예시로 들면은 드록바는 왜 전쟁을 멈추어 달라고 하였을까라는 질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답변하기로는 사랑하는 국민이 전 세계에서 진행이 되는 월드컵이란 이런 스포츠 활동을 조금이라도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즐겼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고요. 생각하고 탐색해 봅시다 라는 이런 유형 2에서 질문하기는 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 3 저자와 자신의 생각을 연결해 봅시다 에서는 스포츠를 통해 전쟁을 멈춘 드록바 나라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답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형 4 자신에게 물어봅시다는 스포츠는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네, 선생님들께서 여기 나와 있는 유형 1, 2, 3, 4에 대해서 제시문을 읽고 저한테 발표를 한번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이 제시문을 읽고 바로 찾을 수 있는 질문, 그리고 생각하고 탐색해볼 수 있는 질문, 저자와 이 제시문을 읽고 본인의 생각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질문, 연결할 수 있는 질문, 그리고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네, 혹시 어려운 분 있으시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뉴얼 활동지, 매뉴얼 및 교환의 60페이지를 참고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찾을 수 있는 질문에서는 주인공의 꿈은 무엇인가? 이 글의 핵심어는 이 사건이 일어난 때와 장소, 육하 원칙에 대한 질문 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단계 생각하고 탐색하는 질문은 이 글을 요약한다면 또는 주장에 대한 근거 또는 이유, 이 글은 무엇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형 3 저자와 나 사이의 질문, 왜 저자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지, 이 글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 4 나 자신에게 질문은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 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은, 이렇게 해서 질문과 답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나왔던 내용 중에 리프레시 게임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동지 54페이지, 55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이게 기본적인 단순한 빙고 게임 같지만 제가 여기 매뉴얼을 보시면 기억의 3단계 모델과 망각이라는 부분과 연관을 지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사실 기억의 3단계 모델, 감각 등록기,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눈으로는 1초다, 귀로는 4초다, 이런 것들을 사실 말로만 하면은 이해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상 이거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해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종목 16개를 PPT로 만든 다음에 2초 간격으로 계속 보여줬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3개를 못 쓰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게 바로 감각 등록기에 대한 이유다.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망각이 되고 손실이 된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시키기 위해서 활동지를 연관시켰고, 두 번째 활동지 요 오른쪽 걸 보시면 이번에는
그 감각 등록기에 들어온 정보가 내가 주의를 집중하는 순간 단기기로 넘어간다. 단기기로 들어가면은 정보가 5개에서 9개의 정보가 머릿속에 20초 정도 남게 되는데, 이때 감각 등록과 단기 기억의 차이는 내가 집중했는지의 차이다. 그럼 이번에는 한번 집중을 해봐라. 대신에 똑같이 PPT를 하지 않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뭐 야구장에 가면, 그다음에 축구장에 가면 게임을 연달아 릴레이로 하는 거예요. 그 릴레이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사실상 의식의 흐름대로 누구는 김민재라고 하면은 바로 똑같은 축구 선수 손흥민이 되게 되고, 어떤 애는 뭐 치킨이라고 하면은 또 피자로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의식의 흐름이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연결되는 것끼리 한 9개 정도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론, 그다음 매뉴얼, 그다음에 교환, 그다음에 이런 활동지가 일체화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연관성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손쉽게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하시고, 사실 이런 게임, 축구장에 가면, 야구장에 가면, 혹은 어떤 축구 종목들은 선생님들이 재구성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렇게 조금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고 재미있는 위주로, 좀 게임 위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른 부분은 사실 이제 기본적인 기억법 부분이라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또 기차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시간 관리 활동지 하신 분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리 파트 두 번째에서 일단 만다라트 활동지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다라트가 일단 목표를 이루다라는 만다라랑 그리고 뭐 만다라트라는 말을 같이 결합해서 학생들이 처음부터 큰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은 좀 저희도 버겁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하위 목표를 세워서 어떻게 실천을 해서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룰지에 대한 그런 연습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 좀 표를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 101페이지 교환 보시면은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만다라트 작성하기 활동 보시면은 맨 가운데에 초록색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표 보시면은 거기에 뭐 가장 큰 장래 희망이나 목표를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의 주변에 A, B, C, D 쭉 주변에는 중단기 목표. 그래서 이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뭘 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면은 공부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내 습관을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A랑 B, C, D, E 쭉 이제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습관을 형성해야 된다라는 A라는 종목에서 어떤 습관을 형성을 해야 되냐, 뭐 내 스마트폰을 덜 봐야 된다, 뭐 이런 구체적인 하위 목표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첫 번째 꼴 그래프가 부담스럽다고 하면은 그 아래쪽에 2분의 1 꼴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조금 덜 나와 있으니까 작은 목표를 하나씩 세워보고 주변에 어떤 하위 목표를 세우면 좋을지 같이 학생들이랑 나눠보면 되고, 그리고 목표가 없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이 뭐 목표를 설정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학급에서는 학급 규칙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줌으로써 그거에 대한 연습을 먼저 해보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면서 연습을 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